연습문제 3번이고요.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노후화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적정 매도 가격 평가를 의뢰받았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5년 9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나지상정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시오. 나지상정 토지 가격 산정하라는 건 위에 있는 건물, 노후화된 건물이 있으면 원래 철거비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토지 가격만 그냥 구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 25년 9월 1일이다 라는 거 일단 크게 체크해놓고 지변율 나오면 적어줘야겠죠. 일단 자료 제목부터 볼게요. 자료 1번의 대상 물건 내역, 자료 2번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자료 해서 자료 1, 2번이 일단 대상 부동산 관련된 자료일 거고 자료 3번은 인근 지역 상황, 그 다음에 자료 4번에 공시지가 나오고요. 자료 5번에 이제 개발 계획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6번에 층별 효용비 나와 있습니다. 층별 효용비 특이하게 나와 있고 자료 7번은 지가 변동률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이거 자료 체크 다 하고 올라가자마자 다시 기준 시점 바로 여기다 적어 놓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인 비교 자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 시점 먼저 적어 놓고 시작할게요. 25년 9월 1일 여기다가 지변율 옆에다가 25년 9월 1일 적어줄 거고요. 아까 1번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조성원가법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개발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쨌든 개발법이 나오겠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문제 자료를 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건 다 적용해야 된다. 개발법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쓱 봤을 때 공시지가 있었죠.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 뭐 소지면 소지, 대지면 대지, 그 구하고자 하는 상태에 맞는 표준지가 있다면 공시지가 기준법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 1번 가서 대상 물건부터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A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시멘벽돌조 아까 있었는데 어차피 철거할 거라 했으니까 건물은 의미가 없어요. 나지상정 토지 가치 평가하기로 했으니까 일반 거래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료 2번 가서 보시면 대상 부동산은 일반 상업 지구에 있다, 일반 상업 지역에 있다. 그다음 대상 건물 쭉 있는데 어차피 의미 없어요. 나지상정 평가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상 부동산은 12m 도로 한 면에 접하고 있는 장방형 평지래요. 12m 하면 뭐죠? 중로. 그리고 한 면, 중로 한 면에 장방형 평지이다라는 거. 그럼 뒤에 가서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대상은 중로 한 면이다 라는 건 체크를 해줘야겠죠. 다른 거는 체크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A동이다 라는 것도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체크하면서 봤는데 A동이랑 B동 일단 비교 가능하니까 A동, B동 둘 다 선정할 수 있다 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건물에 대해서 중요하진 않았지만 건물이 있으니까 대상 물건은 소지예요, 대지예요? 대지겠죠? 건물이 있다라는 건 대지 상태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를 우리는 구하기 위한 개발법을 쓸 거다. 그러면은 이제 건물 분양 개발법이면 건물 분양한 상태의 분양 수입에서 건물에 관련된 비용까지만 빼주셔야 대지 가격이 나오겠죠.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대지 상태의 그리고 건물은 지금 없을 거라서 이 건물의 용도를 보시고 이용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이용상황을 판단해서 표준지를 골라줘야겠죠. 일반 상업에 있는 용도는 뭘지 봐야 돼요. 밑에 가서. 그래서 자료 3번 보겠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인근 지역은 단독주택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었으나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상업용 건물의 신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는 이제 주택들이 막 있었는데 약간 여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지하철이 원래 없었어요. 저기 생긴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저기 이제 생기면서 근데 물론 신림선이랑 큰 그런 건 없긴 한데 지하철이 어쨌든 여기 생기게 되면 그 주변이 역세권이 되면서 거기 이제 상권이 조금 생기는 경우가 상권이 생기는, 뭘 이상한 소리 했어요? 상권이 이제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상가들이 막 들어서고 기존에 있던 용도들의 이용 상황이 조금 바뀌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그 지역이 일단 역세권이 되고
기존에 주택이 좀 많이 있었더라면 거기가 상가지대로 조금 바뀌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대상 물건은 지금 원래 주택이었어요. 주택이었는데 이 주택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 거면 주택을 지을까요? 상가를 지을까요? 상가를 짓겠죠? 상가를 짓는 게 이제 그쪽으로 바뀌고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주택을 지어버리면 이제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표준적 이용 상업용으로 보고 그럼 공시지가도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을 선정을 해줘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개발법이 지금 주 포인트긴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법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K9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동, B동 둘 다 나와 있고 밑에 뭐 시세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 밖은 1이다 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 일반 상업의 상업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중심 상업인 2번은 안 되고 그다음에 1번, 3번 주상용, 주거용 빼고 4번을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체크하겠습니다. A동이랑 중로 각지인 거 체크해줘야겠죠. 그래서 A동 표준지, 그 다음에 중로 각지 표준지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표준지는 1월 1일이다 라는 거 체크를 해두고 그럼 이제 개발법으로 넘어갈게요. 개발법이니까 일단은 분양 수입의 현가, 그 다음에 개발 비용의 현가가 나와야 돼서 일단 분양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개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에 대한 시간이 있다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료 5번 가서 볼게요. 자료 5번의 건축 계획. 그래서 총 원래 부지 면적 500제곱미터였는데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건물 상가를 이제 지을 건데 여기에서 건축 면적은 400제곱미터, 건폐율 적용한 거니까. 그다음에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지상으로만 지금 짓는 거니까 부지 면적 500에다가 용적률 400% 고려한 2000제곱미터가 똑같이 나오는 건데 지하가 있었다면 용적률이랑 부지 면적 곱한 면적이랑 연면적은 다릅니다. 지하 면적은 용적률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상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전유 면적, 분양 임대 가능 면적은 각 층의 6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유 면적 구분 건물에만 쓰는 용어이지 않나요? 법률상으로는 그렇고요. 그냥 토지 건물도 상가로 이제 임대를 줄 때는 어쨌든 임대를 한 사람한테 주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임대를 거기 근린생 하시는 층별로 쪼개가지고 1층은 누구, 2층은 누구 이런 식으로 임대 줄 수 있는데 어쨌든 또 그 안에서도 1층 안에서도 그냥 좀 쪼개서 임대를 줄 수는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죠. 내가 쪼개든 통으로 임대를 주든 그거는 소유주 마음인데 줄 때 어쨌든 화장실 그다음에 뭐 문 열고 들어가서 있는 복도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 건물이 아니어서 공유 면적, 전유 면적 이렇게 나뉘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 있고 그 임차인이 직접 쓰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관념적인 용어로 전유 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분양이랑 임대 가능 면적 각 층의 60%를 기준으로 이제 분양 또는 임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발 스케줄 지금 나와 있어요. 개발 스케줄에서 여기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기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쭉 이러한 기간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달 동안 허가 받고 그다음에 허가 끝나면 착공해서 이제 10개월 이후까지 공사를 하고 그리고 분양은 이제 6개월 지난 후부터 순차적으로 좀 해나간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언제 들어오고 이거는 또 뒤에 가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분양 계획안 가서 인근 지역에 있어서 쭉 갔을 때 분양 조사했을 때 1층이 제곱미터당 415만 원 정도로 분양이 되었다. 1층일 때. 근데 이제 분양 판매금은 여기 시점 일단 나오죠. 분양은 분양 시작 시점에서 20%, 시작으로 3개월 후에 30, 6개월 후에 50%가 회수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된대요. 이거를 어디다 체크할 거냐면 여기 아까 여기 그래프 줬으니까 요거를 그냥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써놓을 건데 요 분양은 여기 시작 시점 보이세요 그림? 여기 요 시작 시점 빨간 거 여기에 20%, 그다음에 3개월 이후에
분양 시작으로부터 3개월 후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서 여기에 30%.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분양 시작으로부터 6개월이니까 여기에서 3개월 더 간 여기까지겠죠. 여기에 이제 50%가 된다. 분양 수입의 할인은 요 시점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층별 분양가는 층별 효용비를 적용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층에 분양 가격만 나와 있고 나머지 층이 안 나와 있는데 5층까지 있는데 그거를 이 층별 효용비 가지고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층이 415만 원이면 단가 기준, 2층은 이제 415만 원 곱하기 100분의 67, 3층은 100분의 56, 4층 100분의 53, 5층 100분의 53의 단가를 적용할 거고 면적은 이제 나와 있는 각 층의 60%에다가 곱해주시면 되겠죠. 각 층 면적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해줄 거다라는 거 요거에다가 별표 이렇게 쳐놓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 가서 보시면 판관비는 분양 총액의 6.5% 판관비가 일단 발생을 할 거고 분양 개시 시점과 분양 완료 시점에 50%씩 지출한다. 그래서 일단 비용이니까 색깔 바꿔서 아까 분양 빨간색 체크했고 색깔 바꿔서 파란색으로 체크할 건데 판관비는 분양 총액의 6.5%예요. 일단 요거는 체크해놓고 시점은 개시랑 완료의 50%니까 여기 공사 쪽에다가 일단 여기랑 여기겠죠. 맞죠? 분양 시작 시점과 완료 시점. 그래서 판관비 50. 여기도 판관비 50.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건축 공사비 총액은 요만큼이고 공사 착수할 때 20%, 그 다음에 4개월 후에 30, 준공의 잔액을 지불하겠다. 그러면 공사 착공 이때 하는 거죠. 이때 공사비에 20%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4개월 후 하나, 둘, 셋, 넷 요 분양 시작하는 시점이랑 동일하죠. 여기다가도 건축 공사비도 여기에 30% 들어간다. 그리고 준공 시점, 준공은 여기죠. 여기에 건축비 나머지 50%가 들어간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월 1%로 할인을 해라. 할인율이랑 안 나올 때 없으니까 저거 쓰시면 돼요. 그러면 월 단위로 1%를 적용을 하겠다. 이거 지금 다 월 단위니까 할인은 1%로 해주겠다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에다가 각층 일단 요 층별 효용비에다가 1층이 415만 원인 거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각 층 면적은 지금 건축 면적 각 층 동일하다고 봐야겠죠. 지금 어떻게 안 나와 있으니까 400제곱미터씩 5개 층이다라고 놓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모든 층은 각 층 400인데 여기에서 0.6씩 한 개 층별 면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단가는 요거 고려해서 구해주시면 이게 분양 총액이 되겠죠. 분양 총액 요걸로 판가비 6.5%, 공사비는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이제 개발법에 의한 시장가액도 저표를 통해서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과목차 잡아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답안 작성으로. 첫 번째 개요 써줄 거고 두 번째 뭐가 나올 거냐면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와야 돼요. 아까 공시지가 기준법 거사비는 소지 매입비 산정을 하기 위한 중간 단계였고 지금은 공시지가 기준법이랑 개발법이 같은 위치상에 있는 거죠. 아까는 하위 단계였다면 지금은 같은 공시지가 기준법과 개발법이 같은 선상 안에 주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목차 빼서 써주셔야 돼요. 얘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 해서 얘는 그냥 무난했었죠? 표시지게 하면 되는 거니까. 하면 되는 거니까 한다라는 것만 표기를 해놓고 과목차는 개발법적으로 좀 잡을 거예요. 개발법 가서 목차 잡아주시면 일단 첫 번째 분양 계획 일단 정리를 해줘야겠죠. 지금 면적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두 번째 분양 수입 계획, 분양 수입의 현가 해서 일단 총액을 구해줘야 돼요. 총액. 그래서 분양 총액을 이제 구해줘야 되고 얘는 저 1층에다가 효용비 고려해서
2층에서 5층 구해줄 거고 각 층 면적은 240제곱미터다라는 거 메모를 해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가액은 저 그래프 보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개발 비용인데 개발 비용은 총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건축 공사비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판관비 있었습니다. 판관비는 분양 총액의 6.5%였다라는 거 체크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개발법에 의한 시상가액은 2번에서 3번을 빼주시면 선정이 되겠죠. 여기서 마무리 주시면 안 되고 결론 짓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상가액 조정까지 공시지가기준법 개발법 두 가지를 썼으니까 결론을 내줘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주시고 공시지가기준법 개발법 여기까지는 단가 여기 와서 단가를 결정하고 총 대지 면적인 우리 대상의 면적 500제곱미터를 여기 마지막에 네 번째 단계에서 500제곱미터를 여기서 곱해주시는 겁니다. 단가끼리 비교해서 단가를 결정하고 면적을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500제곱미터 적어놓고 답안 작성해 보겠습니다. 얘는 문제 3번. 감정평가 개요. 얘는 이제 A동 244번지의 토지 가치를 감칙 12조 1항 및 14조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 및 12조 2항에 따른 개발법으로 평가하겠다. 그래서 기준 시점은 9월 1일이었죠. 기준 시점 25년 9월 1일이다. 체크하시고 두 번째 이제 공시지가기준법 나와야 되죠. 공시지가기준법 나와야 된다라고 아까 체크해놨으니까 과목차를 봐가면서 공시지가기준법 그래서 공시지가기준법은 일단 표준지 선정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번 비교 표준지 선정 비교 표준지는 얘는 일상 상업용인 4번을 선정을 우리 했었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치는 요 지가 변동률 보고 했었고 그래서 얘는 지금 25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니까 밑에 나와 있는 25년표를 보시고 1.04292 이게 7월까지 그 다음에 9월 1일까지니까 1 플러스 0.00999 분모는 30일 그 다음에 8월 31일 9월 1일 해서 32 해서 시점 수정치 3번 지역요인 비교에 대한 얘기는 여기다가 체크를 해놨었죠. 지역요인 비교치 얘는 대등 해서 1.000 그리고 개별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는 요 밑에 표 그대로 우리 표준지 4번 골랐죠. 그래서 대상 100, 표준지는 95 그리고 도로 조건은 대상이 100, 그 다음에 표준지가 104였죠. 그래서 개별요인 비교치 선정해 주시고 그 밖에 요인 보정시 그냥 1이었으니까 시산가액은 표준지 가격이 240만 원이었죠. 4번이니까 맞죠? 240만 원 240에서 240 곱하기 시점 수정치 지역요인 1 개별요인 선정한 거 그 밖에 요인 1이니까 단가가 얼마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개발법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분양 계획의 정리해서 얘는 우리가 결국엔 분양 수입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에 면적을 구하는 걸 기준으로 분양 계획을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일단은 연면적은 2000 그래서 층별 분양 면적은 2000 나누기 5개 층 곱하기 0.6 해주시면 240제곱미터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분양 수입의 현가. 분양 수입의 현가. 일단 첫 번째
명목 분양 수입부터 구해줄 거였죠. 명목 분양 수입부터 구해줄 거고, 그거는 요 표를 보면서 구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415만 원 단가인데, 이거는 1층의 단가이고, 1층의 단가니까 분모는 10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위에다가는 다 모든 층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리고 이건 단가죠. 단가니까 여기다가 면적 다 똑같으니까 240제곱미터. 만약에 면적이 달랐다면 415만 원에다가 100분의 100 곱하기 1층 면적, 1층 면적 더하기 67 곱하기 2층 면적 더하기 56 곱하기 3층 면적 더하기 53 곱하기 4층 면적 53 곱하기 5층 면적 해야지 총 면적이 나오겠죠. 지금은 똑같으니까 한 번에 써준 거고, 지금은 똑같으니까 얘 지우고 위에 식으로 적어주시면 분양 총액이 일단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수입의 현가액을 구해야 되고, 그거는 이 표를 보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구해놓은 분양 수입 총액, 앞에 구해야지 오는 거니까 여기다 빈칸으로 적어놓고, 얘는 0.2는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 후에 받죠. 그래서 1.01의 6승으로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0.3은 그로부터 3달 뒤니까 1.01의 9승. 그 다음에 나머지 50%도 그로부터 또 3달 후니까 1.01의 12승.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분양수입의 현가액 산정이 될 거고. 다음, 개발 비용의 현가. 첫 번째는 건축공사비. 건축공사비는 총액이 나와 있었죠. 여기에 1526 568 000. 얘도 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할인의 시점은 여기다 적어놨었죠, 우리. 그래서 0.3은 6개월 후, 0.5는 여기서 6개월에다가 10개월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1.01에 10개월. 나머지, 앞에 있었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가 앞에 0.2가 있었죠. 0.2는 2달 후 1.01의 제곱. 요렇게 들어가면은 건축공사비 현가가 되겠죠. 얼마 더 나올 거고. 두 번째, 판매관리비. 판매관리비는 건축비 분양수입 총액의 6.5%. 그래서 여기다가 헷갈릴 것 같으면 살짝 여기다가 분양수입 이렇게 적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한글로 적으세요. 분양수입 총액. 그 다음에 여기서 0.065. 그 다음에 얘도 할인을 해줘야 되죠. 얘는 시작한 시점 6개월 있다가 50%, 나머지는 1년 있다가 50%. 그러니까 0.5 해서 1.01에 6승 더하기 1.01에 12승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현가액. 그래서 3번은 이제 개발 비용의 현가, 총액. 현가는 2개 더해준 거죠. 1번이랑 2번 더해주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산 가액은 2번에서 3번을 빼주시면 되겠죠. 목차 제분 3번 여기가 잘못 들어갔네. 3번. 네, 4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에서 3번을 빼준 게 개발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될 건데 이건 총액이고 단가는 대지 면적인 요 500제곱미터로 나눠주시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로 나눠주시면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마지막 시산가액 조정 및 감정평가의 결정 해줄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것과 똑같이 공시지가 기준법이 주방법이고 개발법이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개발법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 그랬을 때 양자가 유사하면 공시지가로 유사하지 않다면 뭔가 어떻게 평균을 내라거나 어떻게 하는 그런 방향성이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근거 써주시고 결정하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단가를 이제 구했으면, 그래서 이걸로 결정하겠다 했으면 여기다가 500제곱미터를 곱해서 총액을 만들어 줘야겠죠. 여기까지 해주는 게 마무리입니다. 문제 3번 한번 같이 봤고요.